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째로 격리된 순창군 장덕마을 주민들이 15일 만에 격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민들의 헌신적인 인내가 메르스 확산을 막았습니다. 격리는 해제됐지만 메르스로 인해 끊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아이들의 심리 안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전북 도의원들이 음주운전과 갑질 논란으로 잇따라 비난해봤더니 이번에는 한 도의원이 예산과 조례심사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산간 계곡들이 말라붙어 여름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격리된 순창군 장덕마을이 15일 만에 격리를 풀었습니다. 주민들은 격리 해제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논과 밭으로 향해 작물을 돌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70대 할머니가 이른 아침 논에 물을 댑니다. 그동안 마을이 격리되는 바람에 제대로 살피지 못한 어린 모를 돌보고 밭에 농약을 뿌려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마음도 좋고 아주 활발하고 좋아요. 이제 해야지. 이게 늦었어 시방. 꼬치밭에 농약도 늦었어. 다시 이웃을 만난 주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안부를 묻습니다. 말할 수 없이 좋죠. 네, 우리 여기 우아래집 살아도 못 만났어요. 택시기사는 2주 만에 택시 영업에 나섭니다. 본업이 택시인데 답답한 거죠. 막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풀리니까 아무튼 홀가분합니다. 메르스 환자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격리된 순창군 장덕마을이 격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 동안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건기관은 추가 감염을 우려해 주민 100여 명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는 등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격리의 불편함을 이겨낸 11명의 아이들도 2주 만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아주 첫날부터 아주 반갑게 잘 맞아줬고 쉬는 시간 되니까 나가서 놀러 나가기 바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주 동안 마을 전체를 격리해 추가 감염을 막아낸 이 마을을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국가의 방역 체계는 뻥 뚫렸지만 시골 마을 주민들의 헌신적인 인내가 메르스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격리가 풀렸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메르스 발생 마을이라는 이유로 잘 팔리지 않는 농산물의 판로를 찾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잘 여문 블루베리를 따고 있습니다. 장덕마을 주민들은 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그런 대로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마을 농작물이라는 이유로 혹시 잘 팔리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농산물은 아무 메르스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사주시고 옛날처럼 우리 청정지역 순창을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2주 동안 받은 긴급 생계비가 1인당 40만 원에 그쳐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소연합니다. 40만 9천 원을 준다는 것은 또 모순이 좀 있어요. 우리가 먹고 하는 것도 있고 저도 빚이 있으니까 갚아야 될 돈도 있는데.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순창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시급합니다. 메르스 격리 마을이란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제가 주로 개별 지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학생이 좀 며칠간 힘들었지만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 동안 힘겹게 마을 격리를 이겨낸 장덕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전북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격리 248명, 능동 55명 등 303명으로 하루 전과 비교해 227명이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순창 자가격리자 192명에 이어 오늘 밤 김제 자가격리자 184명이 해제되면 내일은 관리 대상자가 1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조병원과 대자인병원, 익산병원, 군산의료원, 정읍사랑병원 등 5개 병원이 메르스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국민안심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부안성모병원 등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의 모든 공무원들을 상대로 발생병원 방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숨진 환자의 유족과 자가격리된 대상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유족과 자가격리자가 심리적인 불안을 겪을 경우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락하면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병원 심리위기지원단을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도 전문의 등 7명으로 심리지원단을 꾸려 직통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와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북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음주운전과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갑질로 큰 비난을 샀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도의원이 예산과 조례 심사 과정에서 폭언과 막말은 물론 상임위 의자까지 넘어뜨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모 도의원이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청한 전라북도 고위공무원의 손을 뿌리치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는 자신의 의자까지 쓰러뜨렸습니다. 의자가 갖다 이 의자가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넘어졌다 맞다가 넘어졌다 맞다가 이렇게 맨날 모르겠는가 뒤에 마감을 들어오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김 의원은 회의장 옆 사무실에서도 한참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전라북도와 도의회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바깥에서 막 고함을 질렀으니까 동료 의원들에 대한 질타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김 의원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언쟁을 벌인 담당 공무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상임위 회의를 거쳐 도지사의 출석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도지사 대신 고위 공무원이 출석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이날 행동은 실명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이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문자에는 김 의원이 이날 행동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행동까지 자세하게 거론하며 이 의원을 갑질 도의원으로 강하게 비난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무원에게 감정이 있어 회의장을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화난 것은 없고 천 적도 없고 50일에 이날에서 나가는 것은 사실이고 대신 옆방에서 왜 우리 의원들이 이제 의원 편도 안 들어주냐. 최근 도의원들의 음주운전과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갑질로 비난이 커지자 자정 결의대회까지 한 전북도의회. 일주일 만에 또 터져나온 김 의원의 갑질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김항술 위원장이 도당 위원장을 한 차례 더 맡게 됐습니다. 김항술 위원장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내년 총선까지 새누리당 전북도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말라붙은 산간 계곡이 적지 않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이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짝 말라붙은 계곡에 커다란 바위와 자갈만 남았습니다. 한창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평상은 텅 빈 채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물이 있는 곳도 겨우 발이나 담글 정도인데다 오랫동안 고여 있다 보니 이끼투성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여름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이런 가뭄은 최악이죠, 최악. 제가 이제 고향이 여기인데 저는 저 52년 동안 여기 살았었는데 최악까지 최악. 계곡 주변의 펜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은 나은 편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겹치면서 평일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갑자기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는 저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힘든 데다가 감을 줘.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주말인 내일은 오랜만에 비 소식이 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 많이 와야지. 연습해갖고는 추석은 100명 이상 와야죠. 100에서 150명 이상 와야. 올해는 장마가 늦는 데다 지난해처럼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보다 더한 가뭄 탓에 상인들의 가슴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선정한 아름답고 안전한 수화천에 전북에선 3곳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수화천은 무주봉산천과 진안 신암천, 장수말치천으로 국가예산 3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무주봉산천은 자연형 여울과 생태습지를 만들어 치수 안전성이 뛰어나고, 진안 신암천은 자연 친화적인 정비, 장수말치천은 우물토 복원과 주민생활 개선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단오를 맞아 전주 부채 명인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사회성 짙은 사진전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의 개봉작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50살) 백접선, 부채살이 50개로 100번 접히는 부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오직 임금만 쓸 수 있는 최고의 부채로 꼽힙니다. 동그란 모양의 윤선은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단오를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김동식, 조충익 등 전주의 부채장인 13명이 모두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단오절에는 조선시대에 왕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가에서도 그 풍습을 이어받아서 서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는 의미에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이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의 슬픔을 알 리 없는 아이는 단잠에 빠졌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노동자, 커다란 짐은 삶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순택, 이갑철 등 시대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6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 퍼즐처럼 화폭에 담겼습니다. 이은경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색감으로 여성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라시아이. 늦은 밤에만 문을 여는 도쿄의 한 식당. 저마다 사연을 가진 손님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통해 상처를 치유합니다. 최고의 여성 감독으로 꼽히는 수잔 비에르의 신작이자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세컨 찬스도 관객들을 만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혁신도시 내 서울행 버스 탑승장이 통합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8월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서울행 간이정류장을 농촌진흥청 앞에 통합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서울행 간이정류장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따라 다른 곳에 설치돼 이용객들이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인 뒤 되팔자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살 유모 씨를 구속하고 37살 노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담배회사 직원들 몫으로 담뱃값 인상 전에 배당되는 물량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고향 선배 42살 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